죽어도 한국 남자는 안 된다. 딸이 제 뺨을 때리며 소리쳤던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일본 신문에 한국 남자와 사귀는 일본 중년 여성 급증이라는 기사가 나온 후 동네 사람들이 저를 마치 배신자 보듯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제 집 담벼락에 매국노라고 낙서까지 했어요. 저는 46세 미야자키 유카리, 남편을 잃고 죽을 만큼 외로웠던 일본 여성입니다. 그런데 7살 어린 한국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가족들은 정신 나갔냐며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 되실 분은 우리 아들 망치지 말라며 무릎까지 꿇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처럼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대부분 나이 차이가 있는 커플들이더라고요. 과연 일본 여성들을 이렇게 매혹시키는 한국 남자들의 비밀은 뭘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왜 이렇게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모든 반대와 편견을 뚫고 지금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겪은 충격적인 실화를 모두 공개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남편을 잃고 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죠. 아침에 일어나면 빈 침대를 보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딸 사에코는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후쿠오카 외곽의 작은 집에서 화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화원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처음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회사 워크숍용 꽃 주문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조금 이상했어요. 일본어를 잘하긴 하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바로 강준호였어요. 한국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꽃을 고르면서도 제 기분을 살피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꽃만 사고 가는데 준호는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죠. 사실 매일 우울했고 남편 생각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꽃을 골라서 계산을 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준호는 한국의 대기업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본 지사 파견 근무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왔어요. 이번엔 회사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지역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세요? 화훼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관심 없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었고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너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바쁘실 텐데 혼자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봉사활동을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일주일 후 준호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커피를 들고 왔어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봉사활동 얘기 말고 그냥 일상 얘기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IT 회사 팀장이라고 했는데 일본 지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대학 때 일본어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일본 문화를 좋아해서 혼자 공부도 많이 했고요. 준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울해하면 그냥 옆에서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조언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겪고 있는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국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 결혼이 무려 1176건이나 됐다고 해요. 2023년 840건에서 40%나 증가한 수치예요.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은 147건으로 10년 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패턴이 바뀐 거죠. 그런데 준호를 보면서 한국 남자들의 매력을 알게 됐어요. 일본 남자들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일본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좀 차가운 편인데 준호는 제 기분을 항상 살펴주고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한국 남자들의 로맨틱함이 정말 새로웠어요. 그런데 준호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넘었지만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준호는 달랐습니다. 말하는 것도 다정했고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제게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유카리 씨,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회사 일로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그럼 다행이에요. 사실 유카리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준호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됐어요. 저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먹지 않을래요? 준호가 먼저 제안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마음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와 밥을 먹는다는 게 남편에게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가벼운 식사로 해요. 그날 저녁이 정말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준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한국 회사 생활 얘기, 일본에 온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일본에서 일하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하지만 지금은 좋아요. 특히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어서요. 준호가 저를 보면서 웃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준호는 항상 저를 배려해줬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화원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뛰어와서 도와줬습니다. 조심하세요.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그때 저희 손이 마주쳤어요. 준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통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고 말해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 사에코가 갑자기 후쿠오카로 내려왔어요. 도쿄에서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한국 남자랑 만나고 있다면서요? 사에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누가 말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준호가 함께 다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에코야, 그냥 좋은 친구야. 친구가 어디 매일 만나요?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엄마가 한국 남자랑 연애한다고. 아니, 그것도 7살이나 어린 남자와요. 사에코가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다고요. 뺨이 따가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며칠 후 준호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준호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더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우리 딸이 좀 보수적이에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딸이 있다면 걱정될 거예요. 준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에코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남성과 친밀한 일본 여성들 증가라는 제목으로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담벼락에 빨간 페인트로 매국노라고 누군가가 써놨더라고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전화기가 울렸는데 협박 전화였어요.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랑 놀아나는 걸 보니 역겹다. 당장 그만둬라. 그날 밤 한참 울었어요. 그때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유카리 씨, 한국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한국에요? 네. 제가 한국 본사로 복귀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화훼치료사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일본에서는 편견의 시선이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떨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본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 어머니가 일본으로 오셨어요. 아들이 일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입니다. 준호 어머니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인사는 정중하게 하셨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가웠습니다.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으신가요?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요. 그리고 준호 어머니가 잠깐 멈추시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며느리를 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미쳤나 싶었죠. 그것도 나이가 많은 일본 여자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실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들 놔주세요. 아들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저를 보내달라고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사이코도 반대하고 준호 어머니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까요? 하지만 준호를 보면서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다시 사랑하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준호 씨 한국에 가겠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못 건드리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사이코에게도 말했어요. 엄마 정말 한국 가실 거예요? 응.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엄마가 정말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 사이코도 결국 이해해 주었어요. 처음엔 많이 반대했지만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사이코가 울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끔 연락해요. 그래, 딸. 고마워. 한국에 온 첫날은 정말 낯설었어요. 모든 게 일본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서울 근교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정말 잘 돌봐줬습니다. 몇 달 후 화훼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유카리 씨가 오셔서 우리 동네가 더 아름다워졌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반겨주실 때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 분들이 일본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일본 아가씨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깔끔해요. 음식도 정성스럽게 해요. 한국에서는 일본 여성들의 섬세함과 정성스러운 모습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한일 문화교류 꽃축제를 열자고 제안했을 때도 모든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꽃으로 두 나라를 연결하는 거네요. 축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보람찼어요. 일본에서 온 경험을 한국에서 나눌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당일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사이코가 한국으로 왔어요. 준호 어머니와 함께 축제를 보러 온 거였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멋진 축제네요. 사이코야 어떻게 왔어? 준호 어머니가 연락하셨어요. 함께 보러 가자고요. 준호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반대하셨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축제가 끝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사이코와 준호 어머니가 서로 격렬하게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한국 와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고생이 뭐야? 우리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두 분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우는 걸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다툼이 끝나고 나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 일 잘하고 있네요. 준호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실 때 정말 놀랐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우리 준호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날 밤 사이코와 준호 어머니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어머니,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사이코 씨도 가끔 한국 놀러 와요. 가족이잖아요.
두 분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저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유카리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남은 인생을 함께 갖고 나가요. 정말 기뻤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했어요. 한복을 입고 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사에코와 준호 어머니가 함께 부케를 받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분이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해. 결혼식 마지막에 하객들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이제는 꽃이 아니라 사람을 가꿀 시간이에요. 준호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처음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 시선도 때로는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한국에서 저와 같은 일본 여성들을 꽤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만난 마키코 씨는 저보다 5살 어린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아유미 씨는 무려 10살 차이 나는 한국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특별한 경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커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 결혼이 1176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해요. 이는 최근 10년 중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아내의 국적 순위에서도 일본이 베트남, 중국, 태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어요. 전체 7.5% 비중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죠. 일본 언론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고 있어요. 니혼케이자이 신문에서는 한류 문화와 한국의 경제력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더라고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서면서 경제적 격차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유카리 씨, 저희도 처음엔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시댁에서 완전히 등 돌렸죠. 마키코 씨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줄 때 정말 공감됐어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준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저를 항상 이해해주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줍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정말 대단해요. 준호는 제가 일본에서 온 것을 항상 고마워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일본 남자들과는 정말 다른 점이에요. 집안일도 함께하고 제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줘요. 유카리 씨가 저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제가 2배로 잘해드려야죠.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한국 남자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대하는 세심함도 놀라워요. 생리 기간에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제가 피곤해하면 발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한국 시어머니께서도 제 장점을 많이 인정해주세요. 일본 여자들은 정말 꼼꼼하고 정리정돈을 잘해. 우리 집이 유카리 온 뒤로 훨씬 깔끔해졌어. 일본 여성들의 세심함과 배려심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음식 만들 때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이나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시고 감탄하세요. 그리고 일본 여자들은 남편을 정말 잘 내조해줘. 준호가 회사에서 승진한 것도 유카리 덕분이야. 한국에서는 일본 여성들의 내조 정신을 높게 평가해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힘들 때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고 조심스러워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준호 어머니와도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한국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가끔 함께 시장도 보러 가요.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시간, 준호를 만나 다시 사랑을 느꼈던 순간, 주변의 반대와 편견을 견뎌낸 시간,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요. 모든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걱정하기도 해요. 일본에서 겨울연가 같은 한국 드라마를 본 세대들이 자녀나 손자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쉬워졌다는 분석도 있어요.
한국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의 3040%가 경제적 이유보다는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삶의 보람을 찾아서 온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적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호가 한국 사람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준호라는 사람이 좋은 거거든요. 물론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생활 방식이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남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준호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힘들어할까봐 항상 더 신경 써줍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해주니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에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고 고마울 때마다 고맙다고 표현해줘요. 일본 남자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한국 남자들의 이런 따뜻함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일본 여성들도 한국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많아요. 한국 분들이 일본 여자들은 정말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하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뿌듯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견디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본을 떠나 한국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칭찬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이웃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새로운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도 국적도 다른 사람들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